법정 한도는 이 화재 대인 배상 1억 5천을 2개, 3개, 4개 가입을 해도 대인이 1억 5천, 3억, 4억 5천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보험이 그래요. 완벽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걸 커버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가입하기 전에 고객분들께 잘 안내를 해야 나중에 이제 고객분들과의 분쟁이 없겠죠. 안녕하세요, 권태진입니다. 얼마 전에 영천 화장품 원료 공장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보상과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폭발을 하면서 우리 공장이 이제 소실이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폭발로 인해서 이제 옆 공장도 피해가 갔을 건데 일반적으로 보험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면 손해와 배상이 있고요. 손해담보는 건물시설, 집기, 재고, 전기, 화재 휴업 손해, 그리고 배상 같은 경우에는 화재 배상, 영업 배상, 가스 폭발 배상, 업종별 배상. 업종은 이제 공장은 PL 보험, 음식점은 음식물 배상, 미용실은 임용 배상.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공장이 일단 소실이 됐죠. 그럼 손해담보에서는 일단 군해 폭발 손해라는 담보가 있어요. 군해에서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우리 건물시설 집기 재고가 소실이 됐을 때 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뭐가 문제냐면 군해 폭발 손해죠. 그럼 군해에서 뭐가 폭발을 해야 돼요. 외부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받아버렸다. 지금 영천 공장 같은 경우에 폭발을 해서 옆 공장에 피해를 줬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공장들은 자기네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있냐. 군해 폭발 손해는 이게 군에서 터진 게 아니라 구외, 옆 공장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은 거죠. 구외에서 폭발한 거기 때문에 군해 폭발 손해 담보에서는 보상이 안 돼요. 그럼 구외에서 폭발해서 우리가 먼저 보상받는 보험은 없냐? 없습니다. 있기는 한데 국문재산종합보험, 영문재산종합보험 패키지 보험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올리스크 담보, 올리스크라고 하지만 또 올리스크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상이 되기는 해요.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물시설 집기 재고가 이제 200억이 넘어야지 해외 재보험자 구독료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들은 안 해요. 자, 이런 보험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화재 폭발 붕괴 침강 사태 같은 특약들을 열거해서 가입하는 보험들은 군해 폭발 손해라는 담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담보에서는 이걸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피해를 받은 공장들은 영천 화장품 공장이 만약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배상할 책임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폭발한 그 공장에다가 우리가 배상 책임을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배상 책임이 이제 특약이 좀 나눠져요. 재물보험이 좀 어렵긴 해요, 원래. 일반 기업 특정보험이 있고 장기재물보험이 있어요. 일반 특정보험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실화대물 배상 책임이에요. 약관은 이제 화재로 인한 대물 배상 처리만 된다고 하지 폭발로 인한 배상 책임은 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수건물 화재 대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화재로 인한 피해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뭐 주택에 한해서는 폭발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폭발로 인한 배상은 기본적으로 되진 않는다. 자, 근데 이제 장기재물보험에는 화재 및 폭발로 인한 배상 책임도 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완벽하진 않은 게 옆 공장 폭발로 우리가 피해를 받아버렸으면 옆 공장에다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경감률 말씀드렸죠. 실화법, 화재의 이제 실제 원인과 규모를 가지고 경감률을 적용을 하는데 일부러 뭐 폭발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 기계가 뭐 건물이 이제 폭발물로 인해서 파편이 날아들어가지고 만약에 뭐 수리비가 1억이 들어간다. 자, 1억을 청구하면은 철근 콘크리트 1급 건물 기본적으로 1에서 1.07, 상급 건물 같은 경우는 2에서 한 3% 정도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감가상각 된 걸로 보상을 받는데 여기에서 일부러 폭발을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경감률 적용이 되다 보면 70%밖에 못 받을 수도 있고 50%, 30%밖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내 걸로 보상받는 건데 군해 폭발 손해는 구에서 폭발된 건 안 된다고 했죠. 자, 일단 그럼 이제 옆 공장이 이렇게 해서 폭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이제 이런 거죠. 인명피해가 생겼잖아요. 화재 대물 말고 화재 대인을 좀 볼게요. 일단 1년짜리 기업 일반 특종 보험에는 화재 대인은 안 돼요. 특수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체손해 배상 책임에서 1인당 1억 5천, 사고당 무한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화재 대인. 특수건물 화재 대물의 그 신체손해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은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장기재물에는 화재 대인 배상에 설계할 때 종업원 담보 체크를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대물 같은 경우에는 1억, 3억, 5억, 10억 선택을 할 수 있고 이게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2개, 3개, 4개 가입을 하면 한도가 합산이 돼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대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 한도예요. 1인당 1억 5천, 사고당 무한. 사고당 무한이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생기든 10명이 인명피해가 생기든 무한으로 배상을 해줄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법정 한도라는 거예요. 법정 한도는 이 화재 대인 배상 1억 5천을 2개, 3개, 4개 가입을 해도 대인이 1억 5천, 3억, 4억 5천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산재에서 보상받을 게 있겠죠. 업무를 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다. 산재에 이제 배상받을 폭포만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보통 한 3년치, 3년 6개월치 연봉 플러스 알파를 줘요. 자, 그러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단순 계산으로 3년 6개월치면 한 1억 8천을 받게 되겠죠. 1억 8천을 받았는데 내 화재 대인 배상에서도 1억 5천이 나오면 좋겠죠. 욕 공장에 청구를 했어요. 욕 공장에서 이제 막 화재 대인으로 만약에 1억 5천을 추가로 받으면 좋은데 이게 합산을 해서
돼서 화재 대인 배상 1억 5천을 못 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커버하려면은 이제 뭐 단체 상해 보험밖에는 없죠. 화재 대인 대물로 좀 보상이 애매하다고 했는데 하나가 있긴 해요.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으로 이제 하면 되긴 하는데 공장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급배수 스프링클러 같은 누수 담보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그거는 패키지 보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공장 물건은 이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주차장 배상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인수가 안 돼서 재보험자 구등요율로 이제 해야 돼요. 또 뭐 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담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영천 그 폭발 사고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드렸는데 모든 보험이 그래요. 완벽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걸 커버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가입하기 전에 고객분들께 잘 안내를 해야 나중에 이제 고객분들과의 분쟁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좀 최근에 좀 바빴던 게 재물보험을 제가 스터디 운영하는 게 있다고 했죠. 유료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교육과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걸 좀 아무래도 깊게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월 1,000만 원의 재물보험으로 인한 소득 그리고 월 1,000건의 사업자 물건을 목표로 한다라는 의미로 월 1,000클럽을 오픈을 했습니다. 재물보험 쉽게 볼 게 아닙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전문가랑 전문적인 교육 그리고 자문, 자료 검토를 받으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보험 스터디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